부터 웬 난리일까요, 그죠? 예, 이렇게 건강 강의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는데 사실 우리 그룹이 글로벌 리더스가 대단한 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작게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이제 신규 사업자분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몰라서 이제 상담을 나는 좋아졌는데 나는 이대로 뺐는데 상대방은 또 다르죠. 내가 한 방법대로 했는데 상대방은 또 안 빠지고 상대방은 오히려 또 힘들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좀 우리 한 3, 40명 모아서 건강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 하겠다 그랬더니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옆에 오신 분들하고 우리 잘 왔다 건강하시다 하고 악수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관리 과정은 이제 6주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수는 파일럿이에요. 맛배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기수하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여러분들도 누군가 신규 사업자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룹에서 정식 교육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좋겠어요? 다음이 더 좋겠어요? 다음이 더 좋고요. 다음에는 여러 명의 강사를 동원할 거예요. 첫 주는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 했다 실패하면 멘탈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멘탈이 강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불평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건강관리 과정은 이제 주제별로 하고 특히나 양자 측정기라는 장비를 동원해서 여러분들 양자 측정기 우리 그룹에 쓰고 있는 거 상당히 정밀한 장비거든요. 과거에는요. 아무리 나랑 똑같이 이제 사람 몸이 똑같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방송에서 이거 먹으면 혈압 좋아져요. 이거 먹으면 뭐 좋아져요. 하지만 그대로 한다고 좋아지질 않죠. 사람마다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살찐 이유도요. 여러분들 살찐 이유만 밝혀낸 책이요. 700페이지짜리 한 권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맞춰주려면 예전에는 1대1로 상담을 하면 한 2시간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주관적으로 답변하잖아요. 어제 분명히 소고기에 소주를 먹었는데 다음날 안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든데 양자 측정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상당히 정밀하게 나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지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수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한 가지는 이제 다양하게 이번 기수가 파일럿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정말 모르겠는 거. 그러면 그 해당 주제 있죠. 다음 주는 뭐예요? 면역입니다. 그럼 면역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들 상위 PD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풀어주는 이런 부분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주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날씬합니다. 다들 날씬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누군가에 여러분들처럼 날씬하다 그러면 일단 고민이 많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는 잘 뺐지만 상대방에 맞춰서 뺄 수 있는 방법 배우는 시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간은 누구나 안 아플 수 있을까요? 모든 질환은 예방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한 번은 아플까요? 한 번 아픕니다. 그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찔 수도 있어. 살찐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남들이 죄처럼 봐서 그렇지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나 살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물에 빠져서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물에 빠졌기 때문에 사망한 거예요? 아니면 수영 칠 줄 몰라서 사망한 거예요? 수영 칠 줄 몰라서 사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날씬한 몸을 유지하지만 또 세상의 유혹 온갖 맛있는 것들 많다 보면 또 배가 언젠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불과 며칠이면 또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10,000명 이상 건강 상담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달 어떤 계기가 있어서 건강 공부를 새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기준을 했냐면 정말 검증된 의사. 왜냐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책 쓰고 50대 가신 의사분들 많잖아요. 이런 거 다 빼고 정말로 헬렌 리어링 같이 100세 동안 건강하게 사신 분. 헬렌 리어링의 남편분은요 90세까지 책을 쓰셨거든요.
이런 분들의 자료, 그 다음에 의사분들 중에서도 날씬한 의사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하는 의사분들, 여러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1월 달부터 제 몸을 한번 리셋한 다음에 제 몸에다 실험을 다 했어요.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인바디도 재보고 다음날 컨디션도 조절해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증된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클린하고 다이어트는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질병이 좋아지는 클린과 건강해지는 클린과 살 빼는 다이어트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정말로 강의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63.9kg 체중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5kg 정도 더 불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에 똥 싸면 1kg가 빠져요. 1kg씩 똥을 싸는 남자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그건 배출이 그만큼 잘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체지방량은 6.6kg에 10.4%의 체지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만하겠죠, 이 정도면요. 근데 중요한 건 배고프지 않게 하고 있어요. 알고 싶죠? 1kg 쌀려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봐야 될 게 내장 지방인데 내장 지방이 31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체수분하고 단백질 있죠. 그러면 체수분, 단백질, 그 다음에 무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질이라는 거 우리 몸에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합친 게 뭐가 되냐면 제지방이에요. 그러면 체중을 줄일 때 제지방이 줄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요요가 생긴다면. 제지방은 많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 제지방에다가 요 체지방 있죠. 이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지금 현재 나의 체중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의 체중 중에서 체지방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의 건강 상태는 좋지 못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지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의 건강 상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 지금 제가 시간을 잴 테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이거 간단하지만 상당히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요, 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손을 가슴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한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버텨보세요. 시작. 예. 지금 발 다신 분이 이제 제가 미리 말해서 5년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앞에 젊은 분인데 이렇게 10년 남으셨습니다. 자, 중지.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난 30초 동안 들었던 다리가 땅에 안 닿았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와, 많습니다. 이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분들은 관리 잘하신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조만간 아프거나 골골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 30초 안에 땅에 닿으신 분들은 앞으로 내장 비만이 생기거나 건강을 잃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활력이 있는 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들이나 가족들한테도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BMI는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이시죠? BMI는 그냥 체중 대비 키로 나눠서 계산한 공식이에요. 그게 정확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체지방률이고요. 우리가 비교할 때 체지방률도 비교해지지만 고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초창기 다이어트 할 때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열흘 동안 나는 체지방률은 그대로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뭘 보시면 되냐면 전에 측정했던 체지방 양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체지방률은 올라갔거나 그대로라도 체지방량은 줄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살을 빼는 것과 근육을 늘리는 건 달라요. 그러면 체지방률이라는 건 뭘로 계산해요? 체중 대비 근육량이 얼마나 있냐, 체지방량이 얼마나 있냐, 이걸 계산한 거. 그러면 체중이 줄었어요. 그러면 근육량도 약간 줄 수 있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체지방도 줄겠죠. 그럼 퍼센티지는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체중이 줄면서 체지방률이 그대로라도 체지방량은 줄어들 수 있다. 요거를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근육량인데 위에 게 실제 근육량이거든요. 그래서 요 근육량을 비교했을 때 이게 전부 다 표준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육량이 어느 상태에서 시작했냐면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늘 피곤했고요. 체지방량이 저도 20%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 없이 체중은 적어서 저는 건강한 줄 알았더니 체지방량이 작고 근육은 없었던, 그래서 300m도 못 뛰었던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근데 근육량은 표준 이상으로 돼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은 아무리 클린 다이어트 했다 그래도 요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소모하는 칼로리는 근육에서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떨어진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오른팔, 왼팔 있죠. 근데 요게 이렇게 일정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몸이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몸이 기울었다는 거 어디가 기울었어요? 골반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중요한 건 골반을 개선시키는 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골반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추나를 해서 맞출 수도 있고요. 교정을 해서 맞출 수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계단 같은 데 있죠. 어깨 넓이로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잡고 하셔야 돼요. 별거 아닐 것 같죠? 여기 계신 분들의 90%는 이거 70개를 못 합니다. 근데 요거를 매일 70개씩 해서 나중에 100개까지 늘려가면 어느 순간 골반이 딱 맞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굳이 교정할 필요 없이 요것만으로 교정될 수 있다. 다만 뒤꿈치가 요 턱이 있죠. 턱이 있으면 이렇게 반만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속도, 내려가는 속도가 똑같아야 되고요.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앞꿈치고 요 뒤에가 뒤꿈치라고 볼게요. 그러면 올라가는 속도, 내려가는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요게 뒤꿈치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요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고객들 입장에서 교정 받으세요, 추나 받으세요 이런 것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최대한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포 외 수분비 있죠. 이게 표준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몸에 뭐가 있다는 뜻이냐? 부종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종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실제로 지방이 많아서 살찐 것도 있지만 몸에 부어있기 때문에 살찐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몸에 부종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독소거든요. 그래서 독소만 제거하면요, 이분들은 사이즈가 빨리 줄 수 있어요. 희소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하나, 부종이 있다는 건 이분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내장지방 단면적 있죠. 그러니까 내장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내장지방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일정량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장이 뱃속에서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짧은 사람은 6m에서 긴 사람은 10m가 넘거든요. 그럼 이게 뛰다가 엉키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꼬이면 우리는 웃잖아요. 장이 꼬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사망률이 높은 게 뭐냐면 애들이 요즘 자석 얼마나 세요? 그 자석을 삼킨대요. 근데 이건 만약에 한 개 삼키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삼키잖아요.
그럼 이쪽 장하고 이쪽 장하고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사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주변엔 자석을 둔다 안 둔다? 절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정도로 장이 달라붙는다는 거, 장폐색.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조는 그 허준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선조가 뭘로 사망을 했냐면 장폐색으로 사망했어요. 허준도 뭐는 못 고친다? 장폐색, 장이 좁아지는 건 못 고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이 이제 꼬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꼬이지 말라고 그 내장 사이사이를 연결해 두는 게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너무 많게 되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독소는 지방에 축적이 돼요. 그런데 내장하고 가까운 지방에 축적이 되면 요것들이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굶게 되면 빠지잖아요. 아니면 어느 순간 지방도 이제 계속 그 반복 주기를 하거든요. 그럼 쌓였던 독소가 바로 얼로 들어와 내장으로 들어오면서 몸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비만도 비만인데 마른 비만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찐 사람은요. 내장에서 독소가 나와도 또 다른 데 어딘가 또 축적을 합니다. 그런데 살이 빠진 사람들은 축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몸으로 발로 타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인 비만보다 어떤 비만이 더 위험하다?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미형 인간이라 그러죠. 모르세요? 네. 팔다리는 가는데 이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미형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건강을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보는 법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가 나이죠. 나이대별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대 비해서 100 이하면 내장 지방이 괜찮은 편입니다.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장 비만이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것만 설명해도 다이어트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잖아요. 내장 비만이 어째 만병의 근원인데 이 상태에 있다 그러면 당신은 내장 비만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안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 우리가 평생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지예요. 자,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 빠지는 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상담을 하면요. 자기만 안 빠진다 그런다. 그죠?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클린만 지금 몇 번째 했다는 분 계세요. 제가 했다고 판단된 게 아니고 했다는 분이라 그랬죠. 사업자인데 클린은 몇 차례 했대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한 게 느낀 게 뭐냐면 벽이 느껴져서 막 자기가 더 똑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제안해주면 그걸 또 거부합니다. 왜요? 내가 실패한 게 미련해 보일까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빠지는 살이 없어. 난 물만 먹어도 안 빠져.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데 그거는 좀비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 세포가 생명체를 영양을 먹어야 되고 영양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포는 소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진다는 건 물론 아주 희박하게 좀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빠지는 경우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몰라서 안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살이 안 빠지는 건 뭘까요? 배고프면 힘듭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다이어트 의지가 없어서 다이어트를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의 의지라는 건 3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 작심삼일에 나온 거예요. 3일 이상 의지를 더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상위 1%에 해당되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다 그래도 3일뿐이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배고파서 굶어서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약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운동하려고 했는데 3일 이상 못했다? 당연한 거예요. 3일 이상 한 놈이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 중에서 다이어트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배고파서 실패해요. 인간은요.
배고픔이라는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배고픔이랑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늘 체험하거든요. 피자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늘 배고파하는 누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엄마가 엄마라 그러니까 밝혀졌네요. 피자가 몇 달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접시 피고 잘라서 나눠서 나눠주고 다 먹고 그다음 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피자만 오면 눈이 돌아가서 접시도 안 피고 그냥 박스 열고 지 혼자 뜯어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고픔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클린은 배가 고파야 돼요. 몸이 좋아지려면 배가 고파야 되지만 다이어트 하려면 배고파서는 힘들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정말 너무 많지 않으세요? 맛있는 거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수 없는 게 있어요. 안 먹고 싶은데 분명히 배도 부르고 안 먹고 싶은데 백종원이 나서 뭐 뚝딱뚝딱 하다 보면 어때요? 먹고 싶고 편스토랑 뭐 하는 거 보면 편의점 달려가서 그 도시락 사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사육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요. 인스턴트를 먹을까요? 자기 몸에 맞는 풀을 먹어요? 자기 몸에 맞는 풀을 먹죠. 농약 뿌린 풀 먹어요? 안 먹잖아요. 깨끗한 풀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의 대부분을 보세요. 어때요? 전부 다 인스턴트 아니면 가공된 음식, 심지어 우리가 먹는 과일과 야채도 뭘로 키워진 거예요? 농약으로 키워진 거. 그래서 값싸게 사육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난 가축이랑 똑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기업체에 의해서 여러분들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큰 농업 법인에서 인간들은 사육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육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음식, 정제되지 않은 음식 이런 걸 먹을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먹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빵을 먹는다는 건 제대로 먹고 있다, 인간답게 먹고 있다, 사육당하고 있다? 사육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 뭐든지요 이유가 뚜렷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는 해결해야 된대요. 뭐냐면 돈하고 건강.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강의를 들어도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최인철 교수님, 저는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 책을 언젠가 한번 그룹 돈독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최인철 교수님의 얘기에 행복해지려면 관계가 좋아야 된대요. 근데 관계는 남들이 날 이해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와이프를 둬야 된대요. 대화가 통하는 와이프를 둬야 된대요. 그 소리 듣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농담이고요. 지금은 저랑 좋은 친구가 되고 있고요. 와이프가 오로지 제 삶의 힐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니 진짜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진짜 20년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변화를 시켜주더라 이걸 봤습니다. 아무튼 어디 얘기하다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교수님이 딱 단계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건 배우자를 바꿀 수 없고 아이들을 바꿀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몸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최인철 교수님도 정신무장해라 너가 평안해라 이거는 자기는 안 쓴대요. 힘들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몇몇 철학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외부 환경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외부 환경도 바꾸지 못할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첫 번째 행복할 짓을 해야 되겠죠. 불행한 짓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불행해져요. 그 불행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이너스들 있잖아요. 제로가 있고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보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행복해지려면 스마트폰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중에 최고봉 중에 해당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맞아, 드라마예요. 왜요? 드라마의 남편은 항상 정우성이잖아요. 그 매일 극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비교에 의한 게 드라마의 남편, 그 드라마 너무 웃기지 않아요? 드라마의 서민인데 중형차를 타고 자기 집이 있어요. 이게 서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괴리감 때문에 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산책을 하면 행복도가 올라가고요. 조깅을 하면 더 올라가고 여행을 하면 최고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돈이라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이어트하고 돈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통계를 냈거든요. 중요한 건 살찐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30%를 더 벌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않아요? 우리 사업도 물론 우리 사업이라는 게 뭐 이렇게 체중이 있어도 잘 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리더 사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날씬하죠. 몇몇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그분들은 돈 벌고 찌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해야 소득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가족하고 다이어트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엄마가 살찌면 딸도 찌고 아들도 찌고 남편도 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빠가 쪄도 엄마가 안 찌는 거는 연관성이 적어요. 근데 엄마가 찌면 아이들 그다음에 남편이 살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음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빠가 아픈 집은 가정이 유지가 돼요. 근데 엄마가 아픈 집은 가정이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아주 믿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통계 나온 거거든요. 와이프가 중증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라 그럴게요. 그리고 남편이 치매가 걸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치매가 걸리면 우리나라 지금 가정주부들이 평균적으로 남편을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살펴줄 것 같으세요? 4.6년이에요. 우리나라 여자들 대단한, 스스로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헌신적이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와이프가 치매에 걸려서 누워있으면 남편이 얼마 기간 동안 돌봐줄까요? 예. 최장 5.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드리지만 이 새끼들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믿을 놈들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그런 상황 갈 필요 없잖아. 너는 나 아프면 5.5개월 뿐이 덜 안 돌봐줄까? 그래 지금도 싫어요? 아니죠. 안 아프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아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남편이 암에 걸려서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 클리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와이프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거를 남편한테도 꾸준히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계 부분에서도 다이어트가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다이어트에서 날씬한 몸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행복도가 높고 몸에 염증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날씬한 그 다이어트, 건강한 막 어렸을 때부터 빠진 사람, 허약한 사람 말고요. 내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정심 유지율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되지 못한 다이어트를 했거나 살이 쪄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기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똑같은 일도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기력 컨디션 좋을 때 괜찮아 그러지만 컨디션 나쁠 때 애가 접시 깨면 어때요? 저 새끼는 누구 닮아서? 아니 접시 깬 거랑 누구 닮은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나쁘고 컨디션이 나쁠 땐 절대 좋은 얘기가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저도 수많은 사람들 상담을 받지만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체력이 떨어져 있어요. 걷다 대고요.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왜냐면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말이 안 좋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파트너가 항상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부터 관리해 주면 돼요?
건강부터 관리해주고 체력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정이라는 부분. 사람들이 가장 기분 나쁘고 힘들어할 때가 인정받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인정받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리더스의 많은 사업자들이 이렇게 성장해 주는 건 뭐예요? 잘하든 못하든 인정해 주니까 언젠가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코칭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코칭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부족하나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잘 된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놀라운 건 뭐냐면 그지 같은 인간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고 싶거든.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을 받으면 누군가한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체중이 불어있으면 인정받기가 그렇잖아요. 겉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사람들의 첫인상이 6초 만에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날씬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돈도 벌고 가족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인정받을 만하면서 다이어트 할 만해요, 안 해요? 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 5가지만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다이어트 불변의 원칙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이 5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5가지만 알면 끝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못해요. 최인철 교수님이 실험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 5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걸 실행하는 사람이 1%뿐이 안 된대요. 왜 그래요? 처먹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먹고 싶어서. 그래서 아까 배고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해결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살이 찌는 이유는 섭취 칼로리가 있고 소모되는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섭취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류는 하루에 한 끼를 먹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끔 계속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원래 아침을 안 먹다가 아침을 먹게 된 계기는 뭐냐면 시리얼 회사에서 시리얼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시리얼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간식으로 과자로 나왔거든요. 근데 간식으로도 안 먹고, 왜냐면 다른 과자가 더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점심이나 저녁 대용으로 시리얼 먹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고민하다가 영양학자들 동원해서 아침 먹는 게 좋습니다 해서 만들어낸 게 시리얼 판매 요법이에요. 그래서 시리얼이 나오고서부터 우리가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발생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끼를 먹다 보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칼로리 이상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끼에 우리가 먹는 칼로리가 적어도 500칼로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육 하나 얹으면 어떻게 돼요? 8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적당히 먹었을 때. 많이 처먹을 땐 1500칼로리까지 올라가요. 삼겹살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걷다 술을 먹죠. 여러분들 짜장면으로 간단히 떼진다 그러잖아요. 짜장면이 몇 킬로칼로리인지 아세요? 식단표는 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소스로 물에 씻어 먹었을 때. 근데 우리는 걷다 소스까지 다 먹잖아요. 걷다가 어때요? 더한 인간들은 밥까지 비벼 먹잖아요. 근데 소스까지 다 먹었을 때 정확히 1200칼로리입니다. 근데 40대 평균적으로 기초대사량이란 뭐냐면 운동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칼로리 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1200에서 1600이거든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야. 근데 점심때 짜장면 간단히 떼졌으니까 저녁은 든든하게 삼겹살 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걷다 여자들이 아무리 배불러도 밥 다 먹고 끊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치즈케이크 있잖아요. 이 치즈케이크의 칼로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밥 먹고 또 우리나라 문화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밥 먹고 먹는 과일. 과일도 당인데요. 여러분들 밥 먹고 먹는 과일은 무조건 독이에요. 자, 포도주 뭘로 만들어요? 포도로 만들잖아요. 포도가 오래되면 뭐가 되는가? 알코올이 생기죠. 그러면 밥 먹고 과일을 먹으면 과일은 30분 만에 내려가는데 밥은 3시간 만에 내려가거든요. 그럼 과일이 위에 머물면서 발효가 되면서 뭐가 돼요? 술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 난 술 담배 하는데 왜 지방간 생겨? 난 술 담배 하는데 왜 지방 생겨? 밥 먹고 과일을 먹어버리면 술 먹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 몸에 하는 짓도 똑같아요. 아니 술 나쁘다고 하면서 나는 술 먹고 과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취할 때 나오는 행동이 나옵니다. 취할 때 나오는 컨디션이 나와요. 그래서 현대 목사님들이 간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밥 먹고 귀한 목사님 왔으니까 뭐 드려야 돼요? 과일. 스님 모시고 가서 밥 드시고 귀한 스님 왔으니까 뭐 드려야 돼요? 과일. 술만 안 먹다 보시지 몸에는 늘 취해 다니시는 거예요. 이래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소식하면 좋다고 하는데 소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제가 여태껏 봤는데 거의 대부분 8알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나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억지로 권하잖아. 한 숟가락만 떠. 먹다 보니까 이놈의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네? 그 다음은 금방 한 그릇 떼지고 어때요? 친구랑 또 떡 먹고 케이크 먹으면서 수다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칼로리 조절은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끼니를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로리, 가공된 탄수화물을 먹는 게 문제입니다. 똑같은 칼로리라도 자 여러분들 칼로리 개념은 좀 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많이 먹어서 쪘다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된 칼로리를 먹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리얼 한 끼 먹으면 이게 160칼로리 되거든요. 한 그릇 먹으면요. 그러면 시리얼 160칼로리랑 옆에 과일과 야채 한 접시 가득 담으면 한 250칼로리 됩니다. 어느 게 살이 덜 찔까요? 과일과 야채가 덜 쪄요. 이해되셨어요? 분명히 칼로리는 더 많잖아요. 근데 과일과 야채 먹은 사람은 살이 덜 찝니다. 근데 칼로리 적은 시리얼 먹은 사람이 살이 찌기 쉬워요. 칼로리가 적은데 왜 그럴까요?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게 몸으로 들어가서 당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혈중에 유지돼야 되는 당이 70에서 120 정도면 충분해요. 많아봤자 140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필요한 몸은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런데 우리가 가공된 탄수화물을 먹죠.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도 탄수화물이지만 가공이 안 됐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쌀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통곡류 있죠. 통곡류는 우리가 편의상 전분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전분질들은 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이렇게 완만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흡수되면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금씩 쓰는데 우리 몸에서 활동을 안 해도요. 심장도 뛰어야 되니까 쓰죠. 여러분들 섭취하는 칼로리의 대부분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쓸까요? 뇌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막 간절히 뭔가 할 때 살이 쪄요?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는 몸도 쓰지만 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수록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살이 빠지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칼로리 뇌에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정말 우리가 길게 살면서 생활 습관 하나 잘못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TV를 보면 뇌가 활동을 안 합니다. 책을 보면 뇌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우리가 1시간 내내 떼어봤자 200칼로리 소모하는데 책을 1시간 읽으면 거의 비슷한 칼로리 소모하거든요. 근데 TV를 보면 칼로리 소모를 안 해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TV를 봐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보시면 좋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먹는 그 탄수화물들이 대다수가 뭐냐면 이제 가공된 탄수화물들. 쌀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떡을 만들죠. 가공된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쌀을 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잖아요. 콩을 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미숫가루가 절대 다이어트에 도움 안 돼요. 미숫가루는 다이어트의 최악인 음식입니다. 왜냐면 분해됐기 때문에. 그리고 칼로리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다양한 선식 먹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콩도 넣고 조도 넣고 막 이렇게 넣잖아요. 제가 보니까 선식 한 그릇에 한 350칼로리 되더라고요. 그것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과자를 먹죠. 라면을 먹죠. 최악의 음식이 뭐예요? 빵. 그쵸? 빵은요, 이거 가공되고 또 가공됐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당이 바뀌는 속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혈액 중에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분질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몸에 다 쓰죠. 다 쓰는데 빵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당이 너무 많네. 이거 빨리 써야 되겠네. 인슐린이 확 나와요. 그럼 인슐린이 확 나오면 필요한 만큼만 나오는데 이 인슐린은 바보 같은 존재라 막 급하게 나오면 얘네도 서둘러서 막 내보내요. 일단 많이 내보냅니다. 그럼 이게 뚝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내가 30분 전에 빵을 먹었는데 혈당이 떨어지니까 또 먹게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떨어지고 또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여기에 남는 것들 있죠. 남는 것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칼로리를 적게 먹어도 살이 쉽게 찔 수 있다 없다? 찌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내려가면 날카로워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먹고 또 내려가다 보니까 이때 성격 더러워졌다가 살로 갔다 성격 더러워졌다 살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랄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먹는 사람들 성격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일주일만 끊었더니 성격이 바뀌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예민한 성격 있죠. 욱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뭐냐면 엄마가 혈당 관리 못 해준 거예요. 아이들 성격에는 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혈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리고 욱한 애들, 되게 공격적인 애들 있죠. 먹는 게 얼마나 우리 몸을 자주 공격적인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분 부족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이냐면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막 늘어났잖아요.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훅 지르고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불 지르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격적인 아이들을 교화시키려고 왜냐면 얘네들이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르니까 재범률이 너무 높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얘네들한테 미술 교육도 시키고 음악 교육도 시키고 다 시켰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몸이 이상이 있으면 의지력으로 제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재범률이 계속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청소년 재범률이 1970년도에 87%였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도소 간 애들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영양학자가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애들이 공통적으로 철분이 부족한 거예요.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철분이 든 음식을 줬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재범률이 1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격적인 건 엄마가 뭘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철분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먹는 게 이제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가공된 탄수화물이 그만큼 위험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공된 탄수화물을 배고플 때마다 먹는 게 좋겠어요? 차라리 전분질을 충분히 먹는 게 좋겠어요? 전분질을 충분히 먹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배고프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육류하고 과도한 지방. 제가 이제 클린할 때는 포화지방 안 나빠요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다이어트에서는 어떤 지방도 다 적이에요. 왜냐면 지방은 지방으로 바로 축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은 이거 쓰기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쓰기 전에 단백질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손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을 쓸 정도면. 그래서 이 지방을 이제 먹게 되면 몸에 이제 체내 축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방 덩어리들이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이 많은 게 어떤 음식들이 대부분 육류잖아요. 근데 우리 그룹은 친환경 그룹이죠. 예. 그 본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룹은 에코 그룹이래요. 그 다음에 에코 PPD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는 건 우리가 종이컵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 전체 영향을 봤을 때 우리가 되게 실제적인 걸 해야 되잖아요. 생색내는 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이컵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0.2%뿐이 영향을 안 미쳐요. 왜냐면 이 업체들이 계속 나무도 심고 계속 제어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면 육류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육류를 만들려면 소고기를 만들려면 자 정글을 나무를 베야 돼 안 베야 돼요? 베다 걷다 풀을 심어서 곡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먹고 맞는 방구 있잖아요. 방구 속에 메탄가스가 많은데 이게 또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를 해드리자면
소고기 1kg을 만드는 이산화탄소량이요. 바나나 100.9kg를 만드는 이산화탄소량하고 똑같아요. 그럼 환경을 생각한다면 소고기를 먹어야 돼요? 바나나를 먹어야 돼요? 바나나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3세계 굶어 죽는 아이들 돕는다고 하지만 음식이 전 세계 지금 생산량이 전 세계 인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왜 굶어 죽느냐?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기 먹으려고 고기들은 사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배되는 옥수수를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애들이 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데 인간의 탄압 때 우리가 고기 먹으려고 소고기 1kg 만들려고 걷다가 옥수수 사료를 다 먹이니까 식량 부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기의 양만 반만 줄여도 전 세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좀 적게 먹어야 돼요? 줄여야 돼요. 반성할 필요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일주일에 매일 몇 끼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다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안 먹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일주일에 하루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고기를 먹고 나머지는 그냥 야채만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밖에서 활동하는데 신규가 소고기 먹자는데 어때요? 환경은 다음에 하고 일단 신규를 위해서 소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가축들이요.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진짜 고기가 아니고요. 가짜 고기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자 진짜 고기들은 돼지나 소들은 어떤 거냐면 예전엔 풀을 먹고 자랐습니다. 풀을 먹고 자랐는데 지금 소들은 풀을 먹이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뭘 먹이냐면 옥수수 사료를 먹이는데 유전자 변형 사료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변형 사료 옥수수를 먹고 자란 풀을 먹고 자라는 이 아이들이 풀을 속에서 미네랄과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근데 옥수수는 되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만 커졌지 이 안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고기 덩어리 된 거예요. 걷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삼겹살 맛있죠? 삼겹살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최악의 음식 중에 하나인 거 아세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삼겹살을 안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돈가스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살코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일본으로 수출을 해요. 이해되세요? 일본의 돼지고기 대부분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데 보니까 이 고기들을 1970년대 살코기들 수출하고 나니까 다 뭐만 남아요? 삼겹살만 남잖아요. 기름기 있는 거 외국 사람도 안 먹거든요. 이 처치 곤란하잖아요. 이게 지방질을 불에 꺼 먹었더니 이게 맛있네? 그래가지고요 정부에서 홍보를 한 거야. 팔려고. 국민들 건강을 해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삼겹살을 그때부터 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삼겹살은 맛있는 고기에 아니면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좋지 않은 고기입니다. 여러분들 마블링 있는 고기가 좋다고요? 아니면 하와이 가서 나중에 갔어야 알죠, 그죠?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내년에 그 PD 썸에서 하와이를 가거든요. 거기서 소고기 한번 먹으면요 마블링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벽돌처럼 나오는데 진짜 벽돌 크기로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데 입에 살살 녹습니다. 아무런 소스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장에서 또 그 사료를 먹이면 마블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판 거. 외국에는 마블링에 따라서 고기 등급 안 나눠요. 우리나라만 마블링 일본만 하고 왜냐면 이 축산업자들이 사료 먹이니까 기름기니까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급 매겨서 A++ 2뿌리다 이러면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건 건강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료 맺고 오염된 얘네들 항생제도 맞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은 다 어디에 축적이 된다고요? 지방에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을 먹는다는 건 뭘 먹는다는 거예요? 독소를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놓고 보니까 식당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여제송 삼겹살은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해먹기 힘드네. 예.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지방 섭취가 높아. 예전에는 식물성 기름의 섭취가 1년에 5mg이었거든요. 아니 하루에. 근데 현대인들은 55mg, 11배를 섭취해요. 여러분들 기름 안 쓴 음식이 없죠, 지금요. 전부 다 식용유 들어간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식용유가 식물성 기름도 몸에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식물성 기름이 필요한 거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는 전부 다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왜 아토피 있는 애들이 치킨을 먹고 나면 어때요?
쭉 올라오죠. 그게 뭐냐면 염증이 올라가서 더 가려운 거예요. 근데 그 치킨 때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 때문도 있냐면 기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되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제발 콩기름, 옥수수 식용유, 카놀라 있잖아요. 이 세 개는 전부 다 유전자 변형이에요. 유전자 변형은 어떠한 독소 중에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치킨집에서 유전자 변형 쓸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좋은 기름 쓸까요? 전부 다 유전자 변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줄이셔야 돼요. 안 먹자고는 얘기 못 해요. 저도 돈가스는 다 끊었는데 돈가스만 못 끊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정에서 쓸 때 가급적이면 뭘 쓰시면 좋냐면 현미유. 현미는 유전자 변형 종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유, 그 다음에 포도씨유. 근데 여기서 올리브유로 튀김하시는 분 없죠? 나 올리브유로 튀김한다. 네. 바보지. 올리브유는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튀겨도 맛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튀김을 잔뜩 하는데 이거 현미유로 파산합니다. 그래서 현미유든 콩기름, 현미유든 뭐 포도씨유든 올리브유든 튀길 때는 발화점이 높으면 똑같아요. 콩기름 쓰나. 그래서 튀길 때는 콩기름 쓰되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적게 쓰자. 그리고 적게 먹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분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두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드렸거든요. 이건 맛배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되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분간 휴식하고요. 정확히 3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